자, 안녕하십니까. 야이러한입니다. 자, 오늘 미리 예고해 드렸던 대로 홀덤 전략에 대해서 좀 실전에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자, 텍사스 홀덤의 10가지 필수 전략 중에 3배럴 블러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자, 이름하여 텍사스 홀덤의 10가지 필수 전략 3배럴 블러프. 자, 납득할 만한 3배럴 블러프로 상대의 빅핸들을 꺾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당신에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커에서 이긴다는 철칙만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하기 힘든 혹은 다루기 힘든 특별한 수들을 마스터했을 때 적게 이기고 많이 이기는 차이가 발생을 하죠. 종이 백지장 한 장 차이긴 해요. 포커 전략 시리즈 중에 첫 단계에서 우리는 텍사스 홀덤의 10가지 기본 수를 소개하고 그 10가지 수를 통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은 3배럴 블러프, 속칭 포커 기술 중에서 무법자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3배럴 블러프는 모든 스트릿, 플랍, 턴, 리버, 모든 스트릿에 배팅을 하여 상대로 하여금 압박을 느껴 그들의 베스트 핸드를 꺾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3배럴이라고 하는 건 보통 프리플랍에 레이즈를 했고 플랍이 깔리고 C벳을 해죠. 그걸 보통 그냥 C벳이라고 하는데 턴에서도 벳을 하면 2배럴, 리버에서도 배팅을 하면 3배럴이라고 해요. 혹은 프리플랍에 배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플랍이 열리고 동크벳으로 먼저 벳을 하고 턴에서도 벳하고 리버에서도 벳하고 그걸 3배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블러핑으로 3배럴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88킹이었을 때 얼리포지에서 킹, 잭킹, 에이스 킹 같은 카드들이 있겠죠. 플랍에서 동크벳을 하든 아니면 내가 최초 레이저고 어그레이셔일 때 킹이 있어서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방이 책을 주고 레이즈를 했더니 리레이즈가 나온다든가 근데 그 턴이 떨어지고 그 리레이저가 레이스를 또 하고 리버에서도 레이스를 또 하고 그것도 똑같이 3배럴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킹은 탑피는 맞고 있지만 88이 쫑이 예를 들어 보드가 88킹이라고 한다면 88이 쫑이 났기 때문에 팔이 한 장만 있어도 질 수 있고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거죠. 혹은 상대방이 세질 수도 있고 세시기 때문에 팟을 키우고 싶어서 리레이즈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폴드 에퀴티를 충분히 그래서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과 같은 얘기고요. 폴드 에퀴티를 높여서 그들의 베스트 핸드를 꺾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타피 혹은 세컨 혹은 투페어들도 충분히 꺾을 수 있게끔 3배럴에서 압박을 많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3배럴 블러프는 무엇인가? 3배럴 블러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프리플랍에 배팅한 사람이 플랍, 턴, 리버에 모두 배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벳도 처음에 벳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티니어 레이저라고도 합니다. 자, 3배럴 블러프는 언제 하는가? 이 지금 3배럴 블러프의 기본적인 프리플랍에 배팅한 사람이 처음 얘기했듯이 이제 플랍, 턴, 리버에서도 모두 배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프리플랍에 레이즈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플랍, 턴, 리버의 동크벳을 처음 플랍에서 시작하면서 배팅을 하는 것도 3배럴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책을 줬고 그거까지는 3배럴에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책을 줬다가 레이즈가 나온 걸 리레이즈를 하고 턴이 떨어지고 레이스 리버에서 레이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3배럴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3배럴 블러프는 언제 하는가? 3배럴 블러프는 모든 상대한테 이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콜링 스테이션 되게 비기너고 루즈하고 상대의 배팅에 굉장히 콜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잘 파악하고 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리배럴 블러프도 그렇고 블러핑을 칠 때 그 전에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상대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텀 페어만 맞고도 음, 콜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에이사이로도 히어로 콜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보통은 이제 탑 페어 맞고 안 죽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이렇게 쓰리배럴 할 때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쓰리배럴 블러프가 효과적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핸들을 어떤 핸드로 표현하고 싶은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상대 또한 당신의 생각대로 따라올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돼. 어, KMGM에 보면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외국대에서도 중국 애들, 중국 몽골 애들, 걔네들한테는 하지 마요. 그 중에서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런 애들한테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충분히 내가 주장하는 게 상대방이 생각을 해서 얘가 이걸 주장하고 있구나 그럼 죽어야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쓰리배럴 블러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리배럴 블러프는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쓰리배럴 블러프는 위험해요. 투배럴까지 해보고 투배럴에서도 콜을 했다면 보드 자체가 이제 드로우 카드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쓰리배럴도 가능하겠지만 웬만하면 포기하고 책책으로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쇼다운 밸류가 있다면 그냥 리버는 쇼다운까지 가고 혹은 안 된다면 올인 블러프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들어간 칩이 그 플레이를 오픈을 하기 전에 프리플랍에 오픈을 하기 전에 칩 양이 벌써 반 이상 뭐 6분의 4 이상이 들어가 있다. 뭐 반 이상이 5분의 5 이상 50% 이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올인 블러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3블레프는 언제 하냐면 홀링스테이션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실력이 충분히 있고 내가 이 핸드로 어떤 걸 표현하는지에 대한 리딩이 되는 사람들한테 하셔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배럴 블러프는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종목에서 하는가? 3배럴 블러프가 효과적이려면 당신은 플랍, 턴, 리버의 큰 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배럴 블러프의 효과는 칩 양으로 미는 거예요. 일명 빠따라고 하죠. 빠따로 미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칩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배럴 블러프는 자신과 상대의 스택이 충분히 많은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온라인 토너먼트를 하고 있고 20BB의 칩을 가지고 있다면 3배럴 블러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하이스택 혹은 하이롤러 게임에서 많이 하고요. 보통 WPT 같은 경우에 하이롤러 게임에서 250BB 정도를 잠시만요. 250BB, 500BB 정도를 줘요. 500BB 정도. 25만 칩으로 시작을 해요. 25만 칩, 50, 100 뭐 이런데 뭐 25만 칩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25, 50부터 시작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25만 칩을 줘갖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3배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쇼스택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충분히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칩의 보유량이 많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배럴 블러프는 왜 합니까? 포커에서 성공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보다 안 좋은 핸드로 팟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잘 행해진 3배럴 블러프는 포커에서 어떤 방법들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3배럴 블러프는 당신보다 더 좋은 핸들을 가진 플레이어들을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스트 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들을 교란시키고 또한 많은 돈을 딸 수 있습니다. 이게 3배럴 블러프 자체가 뭐 블러핑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밸런싱이 되면 진카루도 그렇게 똑같이 3배럴을 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거 블러핑 같은데 라고 하면서 콜을 받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딸 수 있다. 칩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3배럴 블러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3배럴 블러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 당신이 3배럴 블러프를 당신의 게임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단지 핸드가 없을 때도 돈을 딸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핸드 레인지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며
상대가 당신의 핸들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5, 6, 4, 5, 7, 8, 9, 10 뭐 이런 핸들 레인지로 들어가서 안 맞았지만 배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까지 3배럴 블러프를 하면 상대방이 생각을 할 때는 5파켓 혹은 뭐 2페어 이상 뭐 이런 어떤 교란을 시킬 수 있다. 당신이 베스트 핸드로 모든 스트릿, 플라톤 리버, 모든 스트릿에 이제 베팅을 할 때 또한 상대로 하여금 쉽게 돈을 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이 자주 3배럴 블러프를 하니까 진짜 블러프인 줄 알고 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진짜 베스트 핸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뱃을 하고 충분히 이제 맥시마이징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전 판들에서 3배럴 블러프를 벌써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리딩을 하는 나는 쟤는 3배럴 블러프를 하는데 어떨 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게 모른다든가 혹은 이전에 블러프를 하다 걸렸을 때 쟤 또 블러핑 같은데 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면서 콜을 받으면서 이제 최대한 맥시마이징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당신이 3배럴 베링을 하는 이유를 모르고 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돈을 앗아가는 심각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지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르고 어떨 때 하는지를 모른다면 상당히 많은 집을 잃을 수 있고 3배럴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멈추지 말고 하셔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게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자신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3배럴을 할 때 리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난 알잖아요. 상대방은 모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블러핑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뱃을 많이 한다면 상대방이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뭐 하프벳 혹은 3분의 2, 팟의 3분의 2 정도의 밸류 벳을 하는데 그러면 콜을 받칠 확률이 높아요. 상대방이 콜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오즈와 파도즈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 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은 오즈와 파도즈만 계산해서 이게 콜이 EV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근데 리버에서 나는 내가 하는 게 블러핑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블러핑으로 지금 칩을 많이 하며 많이 뱃을 한다면 상대방이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그럼 밸류벳처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스몰 벳이나 혹은 밸류벳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콜을 합니다. 이유는 벌써 쌓인 팟이 있고 충분히 파도지가 나오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바텀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즈와 파도즈를 꼭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마지막에 리버에서 하는 3배럴이 원래 가장 힘든 배팅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충분히 오버뱃도 가능하고요. 뭐 팟뱃도 가능하고 팟의 3분의 2 이상 을 뱃을 하는 어떤 그런 배럴링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팟 사이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배럴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3배럴을 할 때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토리를 읽어줄 만한 실력이 있는 상대에게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올인 블러핑까지 굉장히 받기 힘든 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폴드 에퀴티를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블러핑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어차피 3배럴 블러핑이라고 한다면 뭐 올인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리버에서 뱃을 할 때 상대방이 받을 수 없을 만큼의 뱃 그리고 오즈와 파도즈를 계산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콜을 한다면 마이너스 이유가 날 수 있는 뱃을 하셔야 상대방이 콜을 못 받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컨셉들, 3배럴 블러프 컨셉들이 당신에게 새롭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3배럴 블러프를 간단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플랍에서 배팅하기. 초보자들도 프리플랍에서 먼저 배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플랍이 열렸을 때 연속으로 배팅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배럴 블러프의 시작은 연속해서 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드에 배팅을 연속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3배럴 블러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플랍턴 리버의 밸류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맞았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대보다 좋은 핸들을 가지고 상대가 콜하게끔 하는 배팅은 블러핑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플랍의 플러시나 스트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보드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가령 잭 10-7 같은 플랍은 킹 8, 그러니까 잭 10-7이 모두 이제 젖어 있는 보드죠. 크로바로 카트가 3개, 크로바가 3개, 혹은 킹 다이아 8 크로바 2 스페이드 같은 모두 이제 다른 문양의 카드들의 스트레이트가 될 수 없는 악어처럼 이빨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잭 10-7 같은 플랍은 킹 8-2보다 아주 쉽게 플러시나 스트레이트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배팅할 때는 킹 8-2처럼 드라이한 보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젖은 보드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에이스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10, 잭 이하, 10이 있으니까 퀸, 킹, 이런 원핸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하여튼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킹 파리 같이, 킹 파리, 다이아, 크로바, 스페이드 같이 굉장히 드라이한 보드, 젖지 않은, 그리고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없어 보이는 이런 데서 연속해서 배팅을 하는 것이 좋다.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중간 카드 가진 상대들은 프리플랍에서 배팅한 당신의 핸드 범위를 빅카드 ACS, 킹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플랍이 열렸을 때 상대의 핸드 범위에 어긋나는 플랍에서 배팅을 연속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죄송합니다.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중간 카드 가진 상대들은 프리플랍에서 배팅한 당신의 핸드 범위를 빅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플랍이 열렸을 때 상대의 핸드 범위에 어긋나는 플랍에서 배팅을 연속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플랍에 레이즈를 했다면 이렇게 드라이한 보드에서 배팅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킹8이라고 하면 레이저를 했고 컴뱃을 하면 상대방이 킹이 없으면 폴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보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연속으로 보통 이제 플랍에서 하는 건 배럴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컨티뉴에이션 벳 혹은 C벳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C벳을 하는 게 이제 배팅은 플랍에서도 하는 게 좋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처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킹 8, 2가 떨어졌는데 상대방이 킹을 들고 있을까 없을까. 내가 러브샷이니까 레이즈로 충분히 상대의 이제 핸들 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즈를 C벳을 할 거고요. 상대방이 킹이 없다면 줄 거고 킹이 있다면 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턴에서 배타기. 턴에서 연속적으로 배팅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것은 보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달려집니다. 턴카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가장 큰 핵심은 턴카드가 상대가 당신의 핸드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배팅하는 것이며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카드가 나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블랭크 카드들 혹은 거꾸로 상대방이 내가 시벳을 했고 여기서 또 레이즈를 한다면 충분히 내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카드들이 떨어졌을 때 투배럴을 하는 게 좋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턴카드가 하이 카드거나 보드에 깔린 카드가 높은 카드가 나왔을 때 배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지션 벳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얼리 포지션 UTG나 UTG1, UTG2까지도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거기서 오픈하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에이스 킹 잭 정도는 다 들고 있는 카드들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UTG에서 8, 9, 9텐 같은 카드로 오픈을 했는데 보드에 에이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충분히 포지션을 이용한 포지션 뱃을 할 수가 있죠. 나는 맞지 않았지만. 근데 상대방이 콜을 했어요. 그럼 에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뭐 굉장히 턴 카드가 어떤 카드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블랭크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에이스 키커가 굉장히 좋아 라는 어떤 그런 주장, 혹은 뭐 에이스 킹이 뭐 턴카드 킹, 난 에이스 킹이야 라는 주장을 하면서 투베러를 하는 거죠. 턴카드가 보드 카드 3장 중 두 번째로 높은 카드보다 높은 카드가 나왔을 때도 연습적으로 배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턴카드 자체가, 보드 카드가 예를 들어 뭐 10 잭, 그렇게 하면 되겠네, 8 10 퀸이라고 했을 때 8 10 퀸이라고 하면 거기서 보드 3장 중에 턴카드가 두 번째로 높은 카드보다 높은 카드가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 10보다 높은 카드고 잭보다 낮은 카드니까 마담보다 낮은 카드니까 잭이겠죠. 그러면 8 10 잭, 8 10 마담, 턴이 잭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상황들. 세컨 카드보다 높은 카드가 나왔을 때도 연속적으로 배팅하는 게 좋습니다. 플랍에서 당신이 배팅을 했는데, 상대가 콜을 했을 경우에 상대의 레인지는 대부분 탑 페어이거나 미들 페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 만약에 8, 10 잭인데 제가 플랍에서 레이즈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잭을 들고 있거나 10을 들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동안에 만약 이제 홀덤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다면. 근데 거기서 페어로 맞지 않고, 당연히 뭐 드로우 카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드로우 카드라고 한다면 잭이 떨어지면서 잭이 맞았을 거고 탑 페어는 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컴뱃에 이제 리버에서 3배럴을 하게끔 되는 거죠. 혹은 탑 페어일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탑 페어면 키커가 뭐 낮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중간에 이제 어떤 10 퀸에서 이제 세컨보다 높은 잭이 떨어지면서 10 잭 마가 스트레이트도 될 수 있고, 뭐 셋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2페어 이상의 어떤 그런 카드들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대의 레인지는 대부분 탑 페어거나 미들 페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턴 카드가 보드에 깔린 카드보다 높은 카드일 경우, 예를 들어서 8, 9, 10인데 갑자기 뭐 킹이 떨어졌어요. 턴 카드가 그렇게 높은 카드일 경우에는 상대가 가지고 있던 탑 페어나 미들 페어가 완전히 더 약한 카드가 되는 거죠. 계속 점점 더 약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자, 턴 카드가 보드에서 페어를 맞췄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킹 7, 3인데 턴에서 또 7이 떨어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팅을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좋지 않은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드에서는 킹이 있어도 배타지 말고, 뭐 7이 없다면 굳이 뭐 탑페어가 맞은 상태에서도 파 컨트롤 하면서, 왜냐하면 킹이 만약에 내가 있다면 킹 7, 3에서 턴에서 7이 떨어졌다면 내가 킹이 있으면 쇼다운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7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 파드 컨트롤을 갖다가 하면서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정도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턴 카드나 리버 카드가 이렇게 배팅 3배럴하게 불편한 카드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렇게 쫑이 난다든가 혹은 플러시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 아마 이제 더 나올 텐데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좋지 않은 보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리버에서 배팅하기. 3배럴 배팅을 하고 나서 마지막 배팅의 사이즈는 3배럴 블러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배럴을 할 때, 자, 여기서 저자가 3배럴 배팅을 하고 나서 라고 말했는데 아마 프리플랍을 포함한 플랍 턴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프리플랍까지 끼면은 여기서 하면은 리버에서 레이즈하면 4배럴이죠. 자, 우리는 턴까지 콜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이. 자, B카드, 즉 보드에 깔려있는 카드보다 높은 카드가 나왔을 때는 3배럴 배팅을 하는 것이 좋다.
어, 3배럴 배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드로우 카드들 플러시나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완성시키지 않는 카드 안에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플랍에서 플랍에서 뭐 스페이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턴에서는 안 떨어졌지만 리버에서 스페이드가 떨어졌다든가 혹은 어, 플랍은 레인보우였지만 턴 리버에서 똑같은 문양이 3개가 됐다든가 혹은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트레이트이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3배럴링을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턴까지에 깔린 카드보다 리버 카드가 하이 카드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3배럴링을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턴 카드가 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틀려지죠. 가끔 상대가 미들 페어나 탑 페어에 턴에서 드로우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턴 카드에서 이제 뭐 플러시 드로우가 된다든가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턴에서 콜한 이유도 있을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만약에 턴 카드가 보드를 굉장히 많은 드로우를 유발시켰지만 리버 카드가 완전 안전한 카드, 완전 나싱 그런 카드라면 3배럴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카드일 때 3배럴링을 하려는 거고. 자, 3배럴의 힘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은 3배럴 블러프의 힘을 알았습니다. 탐도안과 피라이비가 맞붙은 하이스택스 포커 DB 프로그램에서 탐도안은 피라이비에게 빅블라인드 포지션에서 3배럴 블러프를 합니다. 탐도안이 이제 피라이비에게 하는 거죠. 탐도안이 굉장히 어그리시브 하니까 한참 진짜 어그리시브 할 때 이제 이걸 했던 건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아이비는 말도 안 되는 콜을 거의 할 뻔했지만 결국 그는 3배럴 블러프의 힘에 포기 기법. 자, 이때의 상황은 아이비는 에이스 다이아 6 다이아. 자, 탐두아는 8, 9 스페이드 수디 카드고요. 필락이 에이스 9으로 최초 레이즈를 했고, 자, 콜러가 3명입니다. 아이비 포함해서. 탐두안이 빅블라인드에서 아이솔레이트 뱃을 갖다가 28,000을 해요. 그러니까 다 볼드하고 아이비만 콜한 거죠. 필락 볼드하고. 자, 아이비와 탐두안 둘 다 딥스택이었고요. 3배럴을 할 때는 둘 다 두 명 다 이제 스택이 많아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보드는 킹, 퀸, 10. 킹 스페이드, 퀸 스페이드, 10 크로갑니다. 자, 탐도안 팟의 60% 정도의 뱃을 합니다. 플랍이죠. C벳입니다. 퀀티벳. 자, 아이비가 콜을 하고요.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잭 거샷 혹은 원오버 밖에 없는데 일단은 콜을 했어요. 자, 턴에서 3 스페이드가 떨어졌죠. 3 스페이드. 탐도안이 다시 거의 팝뱃을 때립니다. 근데 잭 거샷 하나에 원오버 에이스, 그러니까 에이스 하이인 상태고 현재는. 근데 아이비가 팝뱃을 때렸는데도 콜을 했어요. 자, 리버에서 6 크로바가 떨어졌습니다. 6 크로바. 탐도안은 원페어, 아이비는 6 원페어가 된 거죠. 그리고 탐도안은 나싱인 겁니다. 나싱 그냥 9하이. 자, 탐도안은 팟의 60% 뱃을 했어요. 탐도안은 팟의 60%를 뱃을 했고요. 아이비는 장고 끝에 볼드를 했습니다. 자, 위에 글과는 보드가 정반대로 나왔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예를 들어 스페이드도 3개고 플러시가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 퀸, 킹 자체가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졌거나 드로일 확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는 이런 카드들로는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탐도안은 역시 탐도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보드가 정반대로 나왔긴 하지만 어쨌든 3배럴 블러프가 성공할 수 있는 보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메이드가 가능한 보드에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메이드가 없다면 충분히 폴드를 시킬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있다면 잘못되는 있다면 리버에서 3배럴을 하면 상대방이 올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탐도한 역시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드에서는 탐도한이 팟의 60%를 배스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밸류벳이거든요. 밸류벳을 하면 어떻게 된다? 콜을 바치게 된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IB 자체가 필IB 자체가 현재 뭐 콜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어떻게 보면 탐도한이 팟의 60% 벳은 제가 봤을 때는 책으로 끊으면은 본인이 즐게 뻔하기 때문에 밸류벳이라도 최대한 자기의 칩을 아끼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킹 하나만 맞아도 콜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탐도하는 포기하고 60%의 팟뱃을 60% 팟의 60% 정도의 뱃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단단히 없어갖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폴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밸류벳을 하게 되면 이제 오즈와 퍼더즈가 맞기 때문에 EV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콜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퀸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벳이 상황에 따라 밸류벳을 하는 것도 3배럴의 일종일 수 있겠지만 완전 내가 나싱이라고 한다면 저는 팟벳 혹은 팟의 3분의 2 정도 일을 해서 오즈와 퍼드즈가 맞지 않게 뱃을 할 것 같아요. 위에 글과는 보드가 정반대로 나왔고 뭐 어쨌든 뭐 3배럴 블러프가 성공할 수 있는 보드였네요. 결론적으로 상대의 핸드 리딩이 정확해야 3배럴 블러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대의 핸드 리딩들이 상당히 많이 정확하다면 3배럴 블러프가 굉장히 쉽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까지 근사치만 해도 어디에요. 아무튼 이렇게 3배럴이라는 건 지금 이 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냥 3배럴을 뱃을 했던 그냥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가르쳐주는 어떤 이런 얘기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배럴이라는 건 충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뱃으로 폴드를 시킬 수 있는 압박을 주는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폴드 에퀴티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죽으라고. 이런 3배럴 같은 경우에 잘하는 사람들은 타피 맞고도 굉장히 쉽게 폴드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제 스트레이트 혹은 플러시 드로우일 때는 배슬하지 말고 쫑이 났을 때도 배슬하지 말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배슬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는데 위험도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레인보우 바닥에서 배럴링을 하고 투배럴 턴에서 투배럴 리버에서 3배럴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위험한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타피를 맞고 콜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드로우 카드들이 연결되거나 메이드가 됐을 확률이 높은 보드에서 이렇게 3배럴링을 하면 보통 많은 경우에 폴드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탐도안이 했던 탐도안의 리버의 3배럴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메이드 됐어 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배럴링을 3배럴링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할 때는 스토리가 맞아야 되고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홀덤 전략입니다. 홀덤 전략 그 첫 번째로 3배럴 블러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금방 한 것 같은데 벌써 34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생방송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생방송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녹화 방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
조만간 제가 좀 일이 조금 한가해지고 그래서 생방송을 좀 게임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좀 바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계속 방송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싶은데 일이 요즘에 너무 바빠진 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벽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하면 어, 조금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미안한 부분들 때문에 홀덤 전략에 대해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주위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TV 구독자 좀 많이 늘 수 있게끔 많이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